네. 그다음에 이제 또 르라는 비블리 전치사가 있는데 르는 투 부정사 할 때 그 투와 같고 그다음에 명사와 결합하는 뭐뭐 위하여 할 때의 포와 거의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주로. 그래서 투 부정사 하면 부정사에다가 앞에 전치사 to를 해서 투 부정사가 되잖아요. 마치 이것도 부정사가 히브리 부정사인데 여기에 르를 써서 투 부정사처럼 거의 용법이 그래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용되고 또는 어떤 게 만약에 명사가 왔다. 명사 앞에 for가 오면 뭐뭐 위하여 우리가 보통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는데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에서는 명사가 왔다. 그러면 앞에 르를 써서 명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 비블리 전치사의 모음은 유성쉐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성쉐바의 우리가 배워왔던 유성쉐바의 모음 변화에 준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유성쉐바가 중복되면 단순 쉐바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앞에 게 히렉 단모음이고 뒤에 게 그냥 유성쉐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변화였죠. 그렇죠? 그 예가 바로 이 케이스거든요. 자, 전치사 푸와 레바브라고 하는 마음이라 하는 이 말이 함께 결합되면 이게 처음 오는 거니까 당연히 유성쉐바죠. 키워서요. 당연히 유성쉐바죠. 이거 유성쉐바라고 그랬죠. 당연히 유성쉐바야 돼요. 그럼 유성쉐바가 이렇게 둘이 겹치잖아요. 그럼 앞에 게 히릭 단모음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빌, 예, 빌바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는 빌레바브 했겠죠. 근데 이게 빈번하게 사용하다 밀바브가 되버려요. 아예 나중에 이게 진짜 묵음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성경 본문에서는 딱 이걸 맞닥뜨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는 건 이게 아니라고요. 이걸 보는 거죠. 실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걸 보고. 여기에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이거 분리를 시키는 게 우리가 주로 하는 파싱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딱 이게 나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앞, 뒤를 보셔야 돼요. 앞, 뒤. 이건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카탈티라고 한번 해봅시다. 카탈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성경에서 딱 이 단어를 만났다, 이 어휘를 만났다 하면 앞뒤를 보셔야 돼요. 앞에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있는가? 없어요. 뒤에 뭐가 있는가? 있네. 타트티 할 때 티네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제거하고 나면 이것만 남잖아요. 이게 원형인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늘 봐요. 앞뒤를 보고 문법적 요소를 찾아내셔야 돼요. 항상. 이제 모든 경우에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앞뒤를 보니까 앞에 뭐가 보입니까? 전치사 뿌가 보여야 돼요. 근데 왜 전치사 뿌가 이게 아니고 이걸까?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 다음 작업 필요한 거야. 이게 이렇게 나누고 보면 이게 유성쉐바니까 둘 다 유성쉐바인데 앞에 유성쉐바가 겹친 경우에 히렉이 된 거다 해서 확신을 갖는 거야. 이건 100% 전치사 뿌다. 전치사 뿌라는 걸 걷어내고 나면 이게 원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매번 이 작업을 합니다. 뭐 어떤 많은 것들 붙어도.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 작업을 이제 동사할 때 이제 가르쳐 줄 텐데요. 앞뒤를 보고 문법적 요소를 이제 분석해내고 그 다음 하는 게 뭐였냐면 모음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직은 몰라. 왜 모음을 봐야 되는지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7가지 동사 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모음들이 다 달라요. 피엘, 카탈이었는데 뭐 강조형은 능동의 강조형은 피엘이다. 그 다음에 사역형은 히필이다. 모음들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거기서 모음을 보고 이게 무슨 줄기인지 주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익숙해지다 하면 나중에는 그냥 자동으로 바로 보여요. 근데 처음에는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성경부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준비하실 때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1시간 이상 씨름해야 되는 정도면 잘 안 하게 돼요. 힘들어서. 근데 이제 어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훨씬 그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런 문법적인 훈련이 잘 돼서 빨리빨리 보이면 이게 이제 금방 뭐 우리말만큼 뭐 이렇게 빨리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짧게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재미가 있죠. 본문을 확인하는 재미가 있죠.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통독을 하면서 성경 난제반 해가지고 성경 통독하신 분들하고 이제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한 1시간씩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우리말 성도님들이 읽는 그 텍스트도 당연히 읽죠. 그렇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읽거든요. 어떻게 다른지를 매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이게 이제 일종의 난제반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알려드리고 또 질문 있으면 또 거기에 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속도가 필요하거든요. 통독이니까 양이 많잖아요. 그걸 빨리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이제 거기다 두시고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성경 본문에서 이걸 만났다 칩시다. 그럼 앞뒤를 보자고 그랬죠. 먼저 앞에를 보면 이게 보여야 돼요. 배, 전치사 배가 보여야 돼. 이건 쉽죠. 뭐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 제거하고 나면 샬롬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럼 아주 쉬워지는 것 같아요. 샬롬. 평화롭게, 평화로, 뭐 평화를 가지고 뭐 다양하게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만났다. 이게 캐가 보이네?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처럼. 그 다음에 이걸 만났는데, 르 전치사. 이거는 뭐 변화형이 아니니까 바로 보여야 돼요. 하면은 모셰 나오죠. 레 모셰. 그러면 모세를 위하여 뭐 다양하게 우리가 그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는 단어의 첫 번째가 이런 형태인 경우 꽤 있어요. 자, 지금 이 형태는 어떤 아니면 이 단어 약간 불규칙인데 욤이라는 단어 우리 배웠죠. 욤이라는 단어. 욤의 복수 형태의 연계형이에요. 욤의 복수 연계형. 약자 쓸 때 약자도 한번 익혀두는 게 좋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서기 방법론 2학년 때 아마 그거 할 거예요. 할 때 이제 그 본문을 분석할 때 약자를 뭐 한국말로 써도 되고 뭐 영어 약자로 써도 되고 뭐 여러분 자유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이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요밈 했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그러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꾼 거라서 저한테 힐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불규칙적으로. 근데 불규칙일수록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불규칙이 많아요.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야밈의 연경이 되면 액센트가 사라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복수 연경은 맴이 사라진 대신에 체례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개음절이 되기 때문에 뒤에 액센트에서 멀어져서 슈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음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날들이죠. 날들. 무엇의 날들이에요. 이 연경이니까 뒤에 절대형이 올 거예요. 무엇의 날들 플러스 전치사에 이렇게 빼가 오는 경우에 중복됐다? 그럼 앞에 거 히레, 앞에 게 히레.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히렉 요두가 굳어가지고 이게 순장모음처럼 읽혀져요. 그러면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유성시바이기 때문에
유성시바라는 것은 음가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모음이란 소리잖아요. 무성은 음가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유성은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사라져요.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비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 본문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앞에를 보니까 이게 전치사 부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하면 이게 역추적이 가능해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아무튼 이런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자주 부지런히 본문에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핫탭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핫탭. 당연히 핫탭에 따른 합성셔바에 따른 그런 변화를 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카르에 1인칭 전묘가 붙은 게 아닌가. 나의 카르. 사진 찾아본단 말이에요. 없어.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게. 다행히 우리가 알이라는 명사를 잘 알고 있다면 쉽게 해결되는데 사자라고 하는 이 알이 또는 아리에 사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사자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 그런 동물이었겠죠. 아무튼 이거를 아는 단어면 굉장히 쉬운데 모르는 상황에서는 참 복잡해지죠. 이때는 바로 이제 이거를 찾아내면 참 좋은데 그러면 왜 슈바가 아니고 파타크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원래는 이거에서 앞에 게 단모음이 되는데 이것과 상어는 단모음이 되었다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원래는 캐다. 그렇죠? 그다음 뒤에 단어 아리, 사자처럼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 경우 레콜. 자, 앞뒤를 보라고 그랬죠. 뒤에는 뭐 볼 게 별로 없어요. 뭐 없어 보여요. 앞에 본다. 이게 전치사를 넣으면 좋은데 왜 이거냐? 얘 때문에 앞에 이게 상응하는 단모음이 되었다 하면은 쉬워지죠. 레 플러스 에콜이 되니까. 억울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의 to 부정사처럼 사용한다고 그랬죠. 르가. 그럼 여기서는 to, to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현 빈도가 아주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자주 나오겠죠. 하나님. 이 경우는 자주 사용될수록 변화형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도 이런 경우 많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유성셔바, 여기가 원래는 유성셔바였죠. 이렇게. 원래는 이거였죠. 그런데 유성셔바가 겹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유성셔바는 이 뒤에 있는 합탭 유성셔바와 상응하는 단모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묵음이 돼버려요. 묵음이 되면서 음가를 상실하면서 마치 알렙은 음절의 마지막이나 단어의 마지막에서는 묵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이것이 소실되면서 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아예 이것도 장모음처럼 체르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느냐? 멜로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멜로힘을 보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뭐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체레냐? 방금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체레가 됐다는 것을 알면 확실하게 이거는 배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의문론. 네, 그래서 무려 8과나 의문론을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의문론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때 혹시 이해 못했더라도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숙달을 시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너무 자주 나와. 너무너무 자주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나와요.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렇게 결합된 거죠. 근데 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음가를 상실하면서 마치 음절이 이렇게, 원래는 음절이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였잖아요. 근데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음가를 상실하고 이게 하나의 모음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레모르 이렇게 나와요. 이 레모르가 언제 나오냐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가라사대예요.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때 바로 레모르를 써요. 얼마나 자주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익숙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모를 한 다음에 반드시 이 다음은 직접 화법이 나오겠죠. 간접 화법이 아니고 직접 어떤 말한 내용이, 그 사람의 말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르란 말이 일단 나오면 뒤에는 거의 10중 8구 직접 화법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불리 전치사가 오는 경우에 카메츠로, 그러니까 액센트 앞에 있는 비불리 전치사 앞에서 카메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임, 액센트가 여기 있거든요. 액센트 앞에서 길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또 카메츠로 이런 경우. 이것도 아드, 아드는 단음절 명사니까 당연히 액센트가 여기 있고 액센트 앞에서는 이렇게 길어진 거고. 원래는 이거겠죠. 이거인데 액센트 앞에 오면서 이게 길어진 케이스들이에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 라는 경우를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막상 딱 나오면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베타,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 앞에 거는 그냥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하지만 이건 조금 복잡하지만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버링상 6번에 해당되지만 좀 별표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 상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를 딱 만나게 돼요. 이게 뭐냐? 자, 앞뒤를 보자고 그랬죠? 자, 앞에 보면 이게 하나의 후보로서 이 후보가 되는 거죠. 그 전치사의 후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뒤에 남는 게 샤마임이잖아요. 샤마임은 우리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샤마임은 딱 바로 돼요. 근데 왜 파타그가 됐고 여기에 다기시포르테가 찍혔고 이거를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하샤마임. 이 하샤마임과 정관사가 들어있는 이 샤마임과 전치사가 결합한 형태예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이 둘이 결합할 때, 자, 전치사와 그리고 이 정관사가 결합할 때 약한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전치사 부에서는 이게 모음은 모음이지만 반모음이잖아요. 완전한 모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약해요. 그렇죠? 자, 여기 정관사에서는 뭐가 약하냐면 이건 온전한 모음이라서 확실히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헤이가 상대적으로 약한 발음이에요. 이 자음이. 그래서 전치사의 모음이 사라지고 정관사의 자음이 사라져서 뭐가 되느냐면 보세요. 이 파타흐는 정관사의 모음이 살아남은 거예요. 헤이는 없어지고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사의 또 하나의 특징인 뒤에 오는 단어 첫 번째 철자의 다기시포르테. 이게 흔적이 남는 거예요. 딱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여기에 정관사가 숨어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꾸 이건 봐야 됩니다. 우리가 2시 55분에 수업 끝나나요? 벌써 시간 저렇게 가버렸나요? 오호. 일주일에 한 최소한 6시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수업을? 사실은 그 정도 해야 조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괜찮은데 할 수 없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히브리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관사 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정관사의 가장 기본형은 이거였죠. 헤이 파타그 다시포르트였죠. 근데 예를 들면 헤트 카메츠가 온다든지 헤트 카메츠 하투비 온다든지 또는 아인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앞에 이 파타크가 세골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뒤에 있는 첫 번째 철자가 그냥 후음인 경우에 일반적인 이런 후음인 경우에 모음 보상 여기에 다기스포르트를 못 찍으니까 대신에 모음 보상에서 아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세골, 카메츠, 그다음에 파타흐 아주 다양한 형태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자고 그랬죠.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자, 이 케이스를 보면 이게 사실은 어떤 경우냐면요. 레 플러스 정관사 하지만 액센트 앞에서 장모음화되고 이게 같이 유음화돼서 같이 장모음화되고 이게 결합된 형태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결합돼서 어차피 같은 몸이니까 뭐로 축약되냐면 암으로 축약이 돼요. 근데 액센트는 여기 있어요. 근데 액센트 앞에서 세골 이 헤이 이게 세골로 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 헤이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관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설명 쭉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고 숙지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복습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전치사와 인칭 대명사 전미어가 결합할 수가 있죠. 나에게, 너에게, 그에게, 그 남자에게,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자, 전치사 르와 히렉 요드가 결합하면 이거는 약하니까 사라지고 그래서 남는 게 리.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에게, 나를 위하여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자 이건 아주 단순한 형태예요. 르와 결합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형태예요.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미어들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단순한 형태라서 쉬운데 뿌도 쉬워요. 근데 캐가 약한 문제가 있어요. 캐는 원래 캐가 아니고 캐모였을 만한 가능성이 많아요. 이 캐모가 어디에 자주 나오면 시편, 운문, 시문에 자주 나와요. 특히 캐모, 캐 대신. 그러니까 원래 원형이 이거였다는 거죠. 캐모.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1인칭 전면 나처럼 할 때는 키가 아니고 만약에 키면 뭐하고 헷갈리면 접속사 키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형태를 안 취하고 캐모를 취해요. 이거예요. 이렇게 변형한다는 거, 바뀐다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나처럼
너처럼, 너 여자처럼, 그 남자처럼, 그 여자처럼, 그다음에 우리들처럼. 근데 복수로 가게 되면 또 이렇게 또 바뀌어요. 너희 남자들처럼, 그 남자들처럼. 네, 이게 많이 좀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정 안 이루어지는 거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 도움을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 이게 쌓이면 또 저절로 뭐 이 형태 나오면 암기가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근데 이 경우는 자주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알아두면 좋긴 해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맥홀저. 이건 현대이불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내가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이 모든 것들로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부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맥홀저. 가끔 아주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부가 뭐뭐의 대가의 으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자, 이 경우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아싸. 아싸 뭐죠? 네, 만들다, 행하다. 뭐. 자, 조트. 예. 네, 이것. 네. 지시대명사 이것. 그 다음에 한멜렉. 앞뒤를 보자고 그랬죠? 앞에 뭐 있나요? 네, 정관사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남는 거 멜렉, 왕. 그 왕이죠. 네, 그 왕.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전치사 부. 남은 건 네페시. 네페시를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문맥에 따라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아마 생명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 네페시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 제2변화 명사로 절대형과 연경이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액센트가 없다는 거. 원래는 쇄골 명사 앞에 여기 액센트인데 액센트가 없다는 거.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게 절대형이고 이게 보입니까? 그 옐레드. 그 소년의 생명을 대신하여 그냥 직역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해도 돼요. 그 소년의 생명으로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누가? 왕이. 그 왕이 이것을 행했는데 그 소년의 생명을 대가로 아니면 그냥 그 생명으로 해도 유추는 할 수 있죠. 그 생명을 대신해서 이것을 행했습니다. 이건 조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가끔 나타나는 거니까 그냥 이해 정도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앞에도 캐가 있고 뒤에도 캐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자, 앞에 카제덱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왜 파타흐예요? 셰파가 아니고? 예, 뭐가 숨어 있냐면 이 짜덱 이거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숨어 있는 거야. 정관사. 이거는 약하니까 사라졌고. 그렇죠? 자음은. 그리고 카에서 모음, 카에서는 이 쉐바 이게 모음이 약하니까 사라졌고 둘이 딱 결합하면 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케 플러스 하 다기시포르테 플러스 짜딕이 나는 거죠. 짜딕은 명사형으로 하면 원래는 형용사라면 의로운 이건데 명사형으로 하면 의인 이렇게거든요. 그 의인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면 그 의인처럼인데 바로 뒤에 또 캐가 나왔네. 또 캐가 나왔어요.
자, 여기도 뭐가 숨어 있냐면 정관사 하가 숨어 있어요. 여기에 다익스포르테 못 찍죠. 레시 때문에. 그래서 앞에 게 길어진 거예요. 이 몸을 보고 여기에 정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캐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요. 앞에 캐는 뭐뭐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치 명사와 형용사를 하나의 블럭을 형성할 때 둘 다 정관사 앞에 써주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그런 식이에요. 이 앞에 거는 이게 주어예요. 그 의인은 그 악인처럼 악인과 같다. 비동사는 히브리에서 거의 사용 안 되니까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중복이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이것 뒤에 나오는 것은 저것 이런 거라는데 이렇게 같이 연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달라지는 의미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캐가 또 나왔어. 그러면 앞에 거는 뭐뭐로써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거 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캐모는 카의 변형이죠. 뒤에 이제 전미어가 붙을 때, 대명사 전미어가 붙을 때 캐가 캐모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당신처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캐가 같이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신은 바로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제법 나오는 거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의 역격. 자, 이거는 르가 동사와 결합할 때는 투부정사처럼 사용된다고 그랬죠. 명사와 결합할 때는 포라는 뉘앙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는 뭐뭐를 위하여 이런 거잖아요. 유익의 역격이 그런 의미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번역은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 바라흐가 도망가다거든요. 그럼 로는 르 전치사 플러스 후가 결합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를 위하여거든요. 그가 그를 위하여 도망갔다. 이런 식의 굳이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 좀 있었으면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아쉽게도 너무 바빠서 봅시다. 얼마나 남았나. 야, 14가 이거밖에 못하겠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왜 바벨이라고 그랬죠? 흩어졌기 때문에. 예, 그렇긴 했는데 흩어졌기 때문에 바벨이라고 했잖아요. 혼란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했기 때문에 바벨이라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일까요?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어유, 그게 어떻게 그게 나오지? 바벨은 이렇게 쓰죠. 제가 이거 필기체로 써놨구나. 바벨은 이건데 왜 성경은 뭐라고 했냐? 왜 바벨이라고 했는지 아냐? 하나님께서 언어를 발랄시켰기 때문이다. 이건 엄연히 다른 단어잖아요. 사실은 그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발랄했기 때문에 바벨이 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빌이란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카드예요. 어디서 이런 거 보셨어요? 쐐기 문자 뭐 들어보셨어요? 쐐기 문자, 큐네이폼, 쐐기 문자.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자가 쐐기 문자잖아요. 예, 이게 스타일러스라고 갈대 있잖아요, 갈대. 갈대가 쭉 뻗어서 가운데 갈대 심이 있잖아요. 이걸 걷어내고 이 심을 딱 자르면 단면이 이 삼각형이거든요. 찍어서 그으면 이 문자가 되는 거죠. 딱 찍으면 삼각형. 자,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수메르어로는 카라고 읽어요. 두 번째 카. 카란 발음 나는 문자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를 수메르어로는 두 가지로 읽습니다. 첫째는 딩기어, 딩기르 또는 딩기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메르어로는 안.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네, 이것만 설명해도 오늘 시간 다 간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말에 단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단골? 단골. 무당. 단골. 단골과도 관련이 돼요.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오늘 말씀 못 드리고, 이거를 이제 아카드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카를 밥이라고 읽어요. 밥. 그리고 뒤에 있는 딩기르로 읽게 되면 이거는 1, 2 소유격으로 1, 2 이렇게 읽어요. 또는 일라니. 밥 1, 2. 이게 바벨이에요. 그럼 밥이 뭐냐? 오늘날 아랍어에서도 밥 똑같아요. 같은 세모니까 이게 밥이 무슨 뜻이냐면 문이란 뜻이에요. 뒤에 오는 1, 2는 엘, 하나님, 여기서 얘네들 이제 복수로 신들의 문이 돼요. 원래 바벨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짓잖아요. 첫째, 이르라고 하는 성을 지어요. 두 번째는 믹달이라고 하는 탑을 짓죠. 그렇죠? 이 탑이 뭐냐? 이 탑의 기능이 뭐냐? 우리가 보통 지구라트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결국 신전이에요. 신전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의 문이 바로 신전이야. 이 고대인들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에서 1절부터 9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들이 시도했던 게 뭐냐?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나셀라누신. 이건 시간이 없다.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첫째는 신의 이름을 만드는 것. 두 번째 그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드는 것. 이게 창세기 11장에서 얘기하는 실제 사건이었죠. 네, 오늘 여기까지나.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이대로 가면 별로 시간 계속 안 나겠지만 혹시 시간이 나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사실 뭐가 관련되냐면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과 관련이 돼요. 아브라함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제 하란까지 갔고 하란에서 왜 가나안으로 이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아쉽다. 나 이거 문법보다 이런 게 더 재밌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근데 가끔은 나와요. 말레카포 너 여기서 무엇이냐 이건데 실제로는 너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든지 이런 거는 그 문장론에 관련된 건데요.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인의 용법, 미인의 용법. 미는 주로 뭐뭐로부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근데 미는 굉장히 이 외에도 다양한 용법을 사용돼요. 그리고 미는 비분리 전치사로도 사용되지만 분리 전치사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매에치 매에치에서 우리는 뭘 구분해내야 하냐면 이게 미인이라는 것을 구분해내야 돼요. 이 경우는 비분리 전치사 사용된 거예요. 왜 희렉이 체례가 되느냐? 못 찍으니까. 체례로 보상해 준 거야. 이런 거라든지 이 경우는 다기스포르테 임플리시트 헤트와 헤이는 찍지도 않고 장모가 되지도 않죠. 뭐 이런 게라는데 우리가 다 앞에 우문론을 할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정관사와 함께 결합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관사가 이때는 사라지지 않아요. 얘는 또 이상하게 H가 있고 이거 정관사 이렇게 살아 있어요. 또는 아예 비분리가 아니고 분리 전치사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인 따로 이러면 쉽죠 우리는. 이런 경우 아주 우리한테는 쉬운 거죠.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미인이 아까 캐처럼 인칭대명사 전묘와 결합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민맨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민맨니, 미무카, 민맥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법 자주 나옵니다.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하게 해두시고 민이 이런 식으로 변화된다는 거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변화 형태는. 제가 이게 경중을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굳이 잘 안 나오는데 정확히 설명해봐도 에너지만 소비되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다 하세요. 근데 좀 역부족인 분들은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당연히 이제 그런 경중을 가려서 주로 자주 나온 걸로 하되 변별력에 의해서 가끔 좀 어려운 것도 넣고 이제 그러겠죠. 객관식이죠. 예. 그런 식으로 객관식이죠. 자, 그 다음에 미인의 용법들이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뭐뭐로부터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다, 가다, 오다. 그 성전으로부터 오다. 가장 기본적이죠. 시간,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날로부터. 그 날로부터. 근데 어떤 날이냐? 그 7번째 날로부터. 뭐로부터죠, 다. 둘 다. 근데 어떤 부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뭐뭐 중이에요. 그 백성 중에서 히브리에서 독특한 게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가 생략되냐면 그 백성 중 일부가 이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보통. 그다음에 원인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 뭐뭐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근데 가장 빈번한 것은 뭐뭐로부터 이게 가장 빈번하고 이것도 제법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비교급 뭐뭐보다 이런 의미로도 민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 경우는 이 경우도 제법 나와요. 뭐뭐부터 뭐뭐까지 항상 민 아드 아드가 뭐뭐까지거든요. 뭐뭐부터 뭐뭐까지 해가지고 제일법으로 모든 것을 포함할 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렇게 나타낼 때 이런 표현들이 제법 나타납니다. 자,
바쁘게 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냐? 힘드시죠? 네. 일단은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이해를 하고 실제 본문을 통해서 많이 접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 거가 됩니다. 네, 안심이 된 것은요. 네. 19가 가야 동사가 나오니까 지금 쭉 봤는데 네. 동사가 막 나오던 줄 알고 곱하기 해봤거든요. 아하. 근데 동사가 이제 14가잖아요. 네. 19가야. 지금 이제 바로 또 이어서 남은 시간 동사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동사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결과를 한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는 이게 반복이에요. 저거 한번 오늘 설명하고 끝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넉넉고 계시지 말고요. 최대한 이해하는 데까지 한번 이해해 보시되 이번 기회에 안 되면 또 기회가 있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동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거의 자음세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거의 자음세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이 조합을 가지고 여러 의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비슷하죠. 맞아요. 그게 헷갈려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어원을 추적하는 데는 또 오히려 단순해서 좋을 수도 있고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게 미완료태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 보면 완료 형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미완료태도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좀 이제 직접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조금 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20쪽짜리 중에 15쪽을 보셨습니다. 15쪽. 만약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좀 정도 하시면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게 아쉬워요. 이 문법은 솔직히 그렇게 큰 재미는 없어요. 저한테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자, 찾으셨어요? 네. 자, 우리가 그 완료는 어떤 식으로 원래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었냐면 동사의 기본 형태 플러스 인칭대명사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동사 기본 형태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인칭대명사가 나중에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예가 카탈 아타였죠. 인칭 남성당 주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칭대명사는 주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탈 기본형에다가 뒤에 주어인 아타 너 당신 남자 이게 아타잖아요. 인칭대명사는 다 외우셨죠? 이거는 지금까지 안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카타라타였다. 근데 카타라타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약한 게 떨어져 나가죠. 이게 떨어져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카타라타 하다가 카탈타가 되버립니다. 이게 이제 완료의 어떤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완료. 미완료의 그 원리는 뭐냐면 인칭대명사가 먼저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칭대명사가. 그래서 아타카탈 예를 들면. 근데 미완료태는 완료에서 축약되는 것보다 더 많이 축약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타 가지고 연습을 해봅시다. 아타 카탈.
자, 완료태는 이게 뒤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완료태는 주로 우리가 보통 아직 완료되지 않은 또는 미래로 많이 번역하는 이 미완료태는 오히려 인칭 대명사가 앞에 온다.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미완료. 미완료. 다시 정리할게요. 자, 완료. 완료는 카탈이라고 하는 기본 동사에 뒤에 주어가 와요. 주어가 뒤에. 예를 들면 아타. 아니 그 그냥 쪽에 붙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교수님. 예? 카탈라 이렇게. 그래서 저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원리를.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원리.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중에 축약되냐면 카탈에다가 이 약한 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거는 뭐 없는 거 원래 음가가 없는 거고 이것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타만. 해서 타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묵음이고. 그래서 카탈타가 됐고 그러면 이거는 인칭 대명사죠. 너가 죽였다. 이게 이제 완료가 만들어진 기본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미완료가 만들어진 기본 원리는 반대라고요. 아타가 먼저 온다고요. 지금 기본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아타가 먼저 오는데 이 경우는 더 많이 축약돼서 이거 당연히 없어지고 여기서도 이 모음의 흔적도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남는 거는 이 접두 하나, 트. 이거 하나 남는다고 볼 수 있어요. 트 하나. 예. 그래서 관광점은 있는데요. 네? 관광점은 있는데요. T의 정. 그건 당연히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맨 앞에 오니까 당연히 있죠. 앞에 트가 와서 모음을 우선 생각하지 맙시다. 트가 와서 이 트가 인칭 대명사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인칭 대명사의 흔적이 완료에서는 뒤에 있는데 미완료에서는 앞에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근데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그 흔적이. 근데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흔적이 뭐냐면 인칭. 자, 여기서 봅시다. 그 대표적인 흔적. 앞탈 때 트의 흔적 있죠? 인칭. 이건 3인칭, 그죠? 여성, 아니. 2인칭 흔적 남아있죠? 앞탈 때. 그 다음에 2인칭 여성 할 때 아트의 흔적 남아있죠? 그 다음에 1인칭, 아니 할 때 알렙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복수에서 아나크누 할 때 누의 흔적이 남았어요. 아나크누, 근데 요즘 현대인물에서는 아나크누도 쓰지만 아누도 많이 쓰거든요. 아누.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 눈의 흔적은 아나크누의 흔적이에요. 눈. 이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3인칭. 3인칭에서는 요드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유추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왜 또 3인칭에서 여성은 희잖아요. 희면 이 희의 흔적이 죄송합니다. 희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왜 트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원리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암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점은 이거. 그러니까 2인칭 남성부터 1인칭까지. 여기도 2인칭 남성부터 복수도 1인칭까지. 3인칭은 좀 변칙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이런데 페니키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걸 더 잘 지켜요.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3인칭 여성도 T가 아니고 요드예요. 근데 뭐 어쩌니까 우리는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는데 뭐 그건 그때 나중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뭐 배우시기로 하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완료태에서는 인칭 대명사의 흔적이 앞에 있는데 4가지 종류의 인칭 대명사의 흔적이 있어요. 이 4가지 종류. 자, 어떤 흔적인지 봅시다. 이 요드는 단수든 복수든, 제가 얘기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따라오실 수 있도록. 단수든 복수든 3인칭과 관련이 돼요. 특히 남성. 3인칭 남성 단수. 3인칭 남성. 단수든 복수든. T는 기본적으로는 2인칭과 관련돼요. 2인칭. 2인칭 남성이든 여성이든 2인칭과 관련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3인칭 여성도 트예요. 이게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딱 맞아떨어면 참 좋은데 어쩝니까? 우리가 약자인데 배우는 사람 따라가야지. 그다음에 1인칭은 아니의 알렙의 흔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는 1인칭 단수잖아요. 공성 단수. 이 흔적이 앞에 이거고. 그다음 누는 아나크누의 눈이기 때문에 당연히 1인칭 복수의 흔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미완 형태. 예. 미완료는 앞에 인칭 변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참 좋은데 문제는 뒤에도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근데 뒤에 변화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 타트티, 우, 템텐, 누 해서 완료의 변화형을 우리가 암기를 했잖아요. 미완료의 변화는 뭐라고 암기하면 되냐면, 자, 제가 만약에 이 시성을 가진 여성이라고 쳐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영어로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나요? 요즘은 이제 뭐 좀 복잡하죠. 미스나 미즈나 또는 미세스 아주 조금 이제 고려할 상대 굉장히 많죠. 요즘 민감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옛날 같으면 당연히 미슬리 이렇게 불렀다고요. 저를 부를 때. 그럼 뭐냐면 미슬리는 2인칭 관계에서 부르는 거죠. 딱 대면에서 2인칭 관계에서. 2인칭 관계에서 여성을 부를 때 미슬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암기할 때 미슬리 이거는 다른 단수에서는 오직 2인칭 여성 단수에서만 어미가 붙어요. 이라고 하는 어미가. 복수로 가면은 남성 복수는 무조건 우. 여성 복수는 이게 인칭이 3인칭이든 아니면 2인칭이든 상관없이 나.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면 미슬리 우나 순서가 돼요. 네, 우나. 우는 2가지 가능하죠. 3인칭 남성 복수거나 2인칭 남성 복수거나. 나는 3인칭 여성 복수거나 2인칭 여성 복수거나. 1인칭 공성인 경우에는 2인칭 공성 복수인 경우는 전미 없습니다. 그냥 앞에 접두어 눈으로 끝납니다. 이게 미완료 전체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미완료를 암기할 때는 앞에 접두어를 보통 이 톤 이렇게 암기를 해요. 이 톤, 네. 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합니다. 네. 이 음가는 우리가 이제 집어넣은 음가죠. 네. 이 톤. 네. 다시 이 정형, 눈의 정형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톤, 이건 무음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는 3인칭 남성 단수 복수. 트는 주로
2인칭 남성이든 여성이든. 근데 3인칭 여성도 들을 쓴다 접두. 그다음 알렙은 1인칭 단수. 누는 1인칭 복수. 그리고 전미어는 미슬리 우나우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우선 앞에 보죠.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라고요? 예, 3인칭 단수든 복수든 남성의 흔적이에요. 요드가. 요드가. 그다음에 이거는 주로 2인칭인데 3인칭 여성도 틀을 쓴다는 거. 그다음에 2인칭이니까 아타의 트니까 당연히 2인칭 남성 단수 복수, 남성 복수. 그다음에 미슬리라고 그랬죠. 2인칭 관계에서 2인칭 여성 단수. 뒤에 점리에 붙고 앞에 트. 1인칭은 아니의 흔적이라고 그랬죠. 이거. 알렙. 그다음에 복수로 가서 우나우나라고 그랬죠. 우. 3인칭 복수 남성. 그리고 2인칭 복수 남성도 똑같이 우. 우, 나, 우, 나라고 그랬죠. 1인칭 공성 복수에서는 아무것도 안 붙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익톨. 이 기본적인 모음은 암기하셔야 돼요. 익톨. 네, 익톨. 이게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익톨. 자, 그러면 이거를 암기를 하시고 하나 읽어드리면 익톨, 틱톨, 틱톨. 결과적으로 3인칭 여성 단수와 2인칭 남성 단수가 똑같죠.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자, 복수로 가면 틱톨라 2인칭과 3인칭이 여성이 똑같죠. 복수에서. 네, 틱톨라.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 다음에 틱텔리. 예, 틱텔리. 틱틀리 해도 상관없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이게 유성쉐바이기 때문에. 왜 유성쉐바예요? 전미어가 모음이잖아요. 그 앞에서 이거는 유성쉐바라고 그랬어요. 카타르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미어, 동사류의 전미어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이 경우죠.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앞에 음절의 모음은 무조건 순장모음이 아닌 한 무조건 쉐바로, 유성 쉐바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카텔루가 되는 거예요. 카탈루가 아니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도 전미어가 모음이에요. 모음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게 유성 쉐바예요. 이거는 무성이에요. 만약 유성이었으면 틱틸 했겠죠. 유성 겹쳐서. 근데 이건 무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요. 틱텔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변칙이에요. 익톨이 아니고 액톨이에요. 근데 왜 익톨이 아니고 액톨일까요? 물론 알렙이 세고를 좋아하긴 해요. 근데 문자가 아니고 듣는 것으로만 만약 쳐봐요. 3인칭 남성 단수의 익톨과 1인칭 단수의 액톨이 아니고 익톨이라면 구분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액톨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액톨이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별표.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익텔루 맞짱 똑같이 미스리에서 이가 모음인 것처럼 여기도 모음으로 시작되잖아요. 전미어가. 그러니까 앞에 이거는 유성쉐바예요. 그래서 익텔루. 그 다음에 틱톨라. 네, 틱톨라. 네, 틱톨라. 무성이죠, 이건. 그 다음에
텔루.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틱톨나. 그다음에 닉톨.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본문에 딱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원형을 찾느냐? 앞뒤를 보라고 그랬어요. 자, 앞에 보니까 T가 나왔단 말이에요. T에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죠.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동사로 가정한다면 일단은 2인칭이 가능성이 가장 많고 T니까 앞에 뒤를 보니까 나네. 나는 여성 복수라고 그랬죠. 미술이 우나 우나. 우는 남성, 나는 여성 복수라고 그랬죠. 아, 그러면 이거는 여성 복수네. 그러면 남은 것은 카탈이 남죠. 이거 사진 잡으면 그가 죽였다. 이게 기본형이죠. 그러면 이제 이 형태가 3인칭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문맥을 통해서밖에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형태는 실제로는 자주 안 나와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만 구성됐을 때 복수를 여성 쓴다고 했잖아요. 복수인 경우. 마테마테나도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온대요. 맞아요. 4번밖에 안 나오는 걸 맞죠. 빼고 외우면 그 이가 빠진 것처럼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소식 같이 외우는 거죠. 이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성 복수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어쨌든 자, 이게 이제 인칭 미완료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14과 전치사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시고 당연히 뭘 하셔야 되냐면 단어 14과 단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완료 미완료 형태. 이제 어디에 이제 완료 미완료 형태의 변화, 인칭 변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칭 변화의 형태는 이거죠. 우리가 이거 암기하자는 거죠. 타테티 우 템텐누 미스리 우나우나. 그리고 미완료의 앞에 접두어가 온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 트, 온 4개, 요드, 타프, 알렙, 논. 이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암기했어요. 아타테티 우 템텐누 미스리 우나우나. 자,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 우리 교과서를 보면 뒤에 패러다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공부하셨냐면 몇 쪽이냐면 자, 제가 이거 없애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이시나요? 줌으로 참여하신 분 보이시나요? 조금 당겨볼까? 저쪽이 제가 보이네요. 이쪽이다. 자, 보입니다. 네? 네,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까지 공부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게 완료잖아요. 완료, 여기 미완료죠? 미완료 여기까지, 복수 여기까지 공부하신 겁니다. 여기.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면요. 여기까지 다 확장해 갈 겁니다. 이 전체. 네. 그러면 이제 완성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형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뭘로 더 확장해 가야 되냐면 겉들인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면 이게 겁먹을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이제 전미어가 또 목적격 전미어가 붙는 거고요. 이 뒷장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약동사가 나와요. 약동사. 약동사도 무작정 변하는 게 아니고 나름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을 배울 거예요. 4가지 종류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사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계속 넘어가죠. 페이는 동사. 여기까지 확장이 되는데 겁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원리, 기본적인 원리를 탄탄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다 그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수만 굉장히 많았지 실제로 이거를 암기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확인을 해야 돼. 이걸 이 패러다임을 따로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한 최소한 1년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길면 뭐 2년 들고 다니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법을 이 패러다임을 내 머릿속에 딱 틀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패러다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니까.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어떻게 할까요? 혹시 뭐 우선 시험 안 보는 거 좋아하실 분들은 중간고사 패스하고 기말고사 다 결정하자.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게 좋아요? 교수님, 어때요? 중간고사 만약에 안 보면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범위까지 한 번에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간고사 전체를. 보면은 중간고사 이후 범위만 들어가는 거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말고사라는 것은 그동안 배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제 다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 이유는 그나마 위험성을 줄이는 거죠. 기말고사 한 판에 끝내버리면 저도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객관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위험성이 제가 못 고쳐요. 주관식은 임의로 어느 정도 경계가 가는 건데 이 클래스에서 이제 만약에 연애 시험 보잖아요. 그대로 점수가 돼버립니다. 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교수님, 그러면은 기본 네. 점수를 조금 깔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사전에 제가 조금 그래서 그 퀴즈 볼 때 좀 예상 그런 시험을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점수가 막 형편없이 나오고 지금 저도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다 좀 나와야 되니까 점수들이. 그게 좀 갈등이에요. 이제 쉽게도 내야 되지만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도 갖춰야 되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인데. 교수님, 네. 그 중간고사를 안 보게 되면 네. 혹시 기말고사가 50% 이상 되나요? 성적 비중이? 그러면 70%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기말 한 번에 70% 되고 나머지 출석, 그다음 수업 참여도 과제 뭐 이런 것들 합해서 나머지가 이제 결정돼요. 30선 예 맞습니다. 예. 교수님, 네, 그 중간고사 그 내용이 네. 그 연습 문제나 아니면 지금 퀴즈 보는 거 정도면 괜찮은데 제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단어를 못 찾겠더라고요. 자, 이게 PDF로 하니까 너무 어려우면 그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가지고 어려우면 마지막 말씀 못 들었네요. 어려우면 그 단어 자체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단어가 어려워서 이제 그 연습도 이제 수업 중에 하긴 할 겁니다. 어떻게 사전을 찾는지. 지금은 처음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찾는 연습을 계속 앞으로 제가 이제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앞뒤의 문법적 요소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그 확장하는. 파싱 시험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더라도 객관식이니까. 어쨌든 그리고 번역하는 건데 번역은 기본적으로 파싱이 전제돼야 이제 번역이 가능한 거죠. 아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니까. 그래서 사전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시는 지금 이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시험을 봐주셔야 돼요. 퀴즈 볼 때도. 그래야 제가 이 정도 따라오시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담합해가지고 이상하게 시험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급적 뭐 기본적인 공부를 해 오신 분들은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왕이면 또 점수 잘 나왔으면 좋겠고 제 바람입니다. 확정은 아닌데 한번 예비고사를 좀 봐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따라오신지 그걸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많이 내면 제한된 시간을 다 못 풀 수 있잖아요. 보니까 이 강의실에서 풀 수 있는 시간 제한 최대가 90분이더라고요. 1시간 반밖에 더 이상 시간 못 드리더라고요. 아니면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공제 목적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거의 그 외에 뭐 개인적으로 나는 계속해서 구약학으로 공부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또 제가 별도로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책을 중요한 몇 가지 문법책을 가져왔는데 활용법을 알려드려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네요. 나중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그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주신 것만도 다 못하게. 예.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뭐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뭐 저도 신돈 지나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108학점인가요? 총? 8학점? 3년 동안? 8학점 이게 언어는 그 학점에 포함 안 되고. 포함 100학점 하시는 거죠. 84. 많이 줄었네 그래도. 네, 많이 줄어가지고. 우리 때는 100학점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108학점 했거든요. 거의 뭐 고등학교 생활 이상이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님, 네. 시험 날짜는 언제인가요? 만약에 중간고사를 본다면 4월 24일 주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보게 된다면 한번 짧게라도 만 중간고사를 안 본다 하더라도 예비고사로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성적 반영 안 되는 예비고사 보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긴 하겠어요. 4월 마지막 주가 맞나요? 4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 언제 원하세요? 4월 20일 주가 시험을 많이 보니까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주. 예. 그렇게라도 한번 해서 한 번은 좀 여러분들도 정리하는 게 시험이라는 게 그 시험을 계기로 해서 정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비고사든 아니면 중간고사든 그때 말해 보고 나머지 시간은 노는 게 아니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에 경건회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예. 그러면은 마지막 피가 시작되면 아마도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한 시간 이내로 짧게 보고 나머지 시간은 좀 수업 진도를 지금 수업 진도가 좀 잘 안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또? 수업은 강의실에서 모두 대면으로 보나요? 아니요. 시험은 자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픈북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활용해도 됩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용해도 공부 안 하면 못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왜 오픈 텍스트를 하냐면 여러분 실제로 그 성경을 볼 때는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보잖아요. 성경 읽을 때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그렇으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삶의 무게도 생존을 위한 무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